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오빠의 손을 잡으며 지우는 깨달았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들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경고였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일 수 있다는.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모든 증거가 사라지고 세상은 그녀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모두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걸까? 신뢰했던 사람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 사랑과 배신 사이의 얇은 경계, 그리고 목숨을 건 증거 찾기. 지우는 선택해야 한다. 침묵 속에서 안전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병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발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민준 오빠가 죽었다. 아니, 살해당했다. 그리고 범인은. 그녀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숨을 쉬려고 할 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민준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 점점 흐려지는 눈빛,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 지우야, 조심해. 그들이 너를. 민준은 끝까지 말을 마치지 못했다. 지우는 그의 손을 꽉 잡았지만 생명은 이미 그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서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지우는 그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 오빠가 죽기 직전 그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지우야. 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나도 부드러웠다. 괜찮아? 너무 오래 여기 있었어. 집에 가서 쉬어야 해. 지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고 있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통증이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해주었다. 난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냥 조금만 더 여기 있고 싶어. 서준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가 차갑고 딱딱한 바닥에 울렸다. 지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도망쳐. 지금 당장.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 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너무나 미묘해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지만 지우는 느낄 수 있었다. 지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침을 삼켰다.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냥 눈을 감았어.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긴 침묵이었다. 지우는 서준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등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는 것이 느껴졌다. 그래, 서준이 마침내 말했다. 그렇다면 다행이야. 다행? 왜 다행이라는 거지?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민준 오빠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왜 다행인 거지? 서준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지우는 그 온기에서 오히려 차가움을 느꼈다. 그녀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도망치고 싶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 경찰이 범인을 반드시 잡을 거야. 서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범인이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렸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서준의 얼굴을 봤다. 그는 웃고 있었다. 슬픔에 잠긴 미소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마치 그녀를 관찰하는 것처럼. 고마워, 오빠. 지우는 가까스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서준이 물러났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다. 슬픔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 지우야. 서준이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혹시 민준이가 너한테 뭔가 줬어?
편지나 USB 같은 거. 지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로 갔다. 그 안에는 민준 오빠가 마지막으로 쥐어준 작은 USB가 있었다. 그것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치 그녀의 비밀을 태워버릴 것처럼. 아니, 지우는 대답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아무것도 안 줬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것은 작고 검은색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민준 오빠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USB를 꽉 쥐었다. 손에서 피가 났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서. 하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나는 진실을 밝혀낼 거야. 민준 오빠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실을 아는 것이 때로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쥐고 있는 그 USB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병실 밖에서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많은 발소리였다. 지우는 USB를 재빨리 숨겼다. 문이 열렸다. 경찰이 들어왔다. 박지우 씨, 형사가 물었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고 표정이 없었다. 몇 가지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형사는 의자를 끌어당겨 지우 앞에 앉았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마치 그녀의 영혼까지 들여다보려는 것 같았다. 지우는 자신의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떨림을 숨기려고 했었지만 소용없었다. 손가락들이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박지우 씨, 저는 강태윤 형사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형 박민준 씨의 사망에 대해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다. 그녀는 혀로 입술을 적셨지만 금방 다시 말랐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다. 눈이 부셨다. 아니면 눈물 때문일까? 그녀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강태윤이 물었다. 그는 작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다. 지우는 그 펜 끝이 종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다. 그녀의 대답을 기록하기 위해 지우는 심호흡을 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다. 병실의 공기는 너무 차갑고 건조했다. 오빠는 그냥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야 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췄다. 민준 오빠의 마지막 말들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조심해. 그들이 너를...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녀도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요, 강태윤이 재촉했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지우는 거짓말을 마무리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혹시 형사가 알아차릴까봐 두려웠다. 강태윤은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긴 침묵이었다. 지우는 그 침묵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구멍이 조여왔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박지우 씨, 강태윤이 천천히 말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살인사건입니다. 지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녀 스스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수첩을 덮고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의 얼굴이 지우에게 가까워졌다. 박지우 씨, 듣고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당신 형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마도 당신이 아는 사람일 겁니다. 지우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의 USB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불타는 석탄처럼 뜨거웠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박민준 씨의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보입니다. 강태윤이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는 약물 중독자가 아니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을 보면 완벽하게 건강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할 이유가 없죠.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그녀는 너무 세게 깨문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강제로 먹인 거예요? 지우가 물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태윤이 대답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목격자도 필요하고요. 당신이 본 것, 들은 것 모두가 중요합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민준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마지막 표정,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그 표정, 그리고 그가 쥐어준 USB,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왜 그는 죽기 직전에 그것을 그녀에게 준 걸까? 형사님, 지우가 눈을 떴다. 만약 제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저도 위험해질까요? 강태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호해 드릴 수 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있고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 지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그녀가 알던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한다는 것. 생각해 볼게요. 지우는 말했다. 강태윤은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어요. 지우는 명함을 받았다. 그것은 차갑고 딱딱했다. 마치 그녀의 운명처럼. 강태윤이 일어섰다. 그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다. 박지우 씨.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우가 대답했다. 최서준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지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왜 형사가 서준 오빠에 대해 물어보는 거지? 알아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오빠 친구예요. 왜요? 그냥요? 강태윤이 말했다. 그 사람도 조사 대상자 중 한 명이라서요. 형사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지우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것을 쳐다봤다. 이 작은 것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민준 오빠는 왜 이것을 그녀에게 준 걸까? 지우는 USB를 꽉 쥐었다. 결심이 섰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그것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더라도.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USB를 여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병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지우는 병원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다. 차 안은 습하고 답답했다. 운전사는 라디오를 틀었고 뉴스가 흘러나왔다. 재벌 2세 박민준 씨의 의문의 죽음, 경찰 수사 착수. 지우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뉴스를 들었다. 그들이 오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박민준 씨는 박그룹의 차남으로 최근 회사 내부 권력 다툼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력 다툼. 지우는 그 단어를 씹었다. 그것은 너무나 차갑고 무미건조한 표현이었다. 민준 오빠의 삶을, 그의 죽음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단순했다. 택시가 그녀의 아파트 앞에 멈췄다. 지우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다. 밤 공기가 차갑게 그녀의 피부를 스쳤다. 11월의 공기였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우는 코트깃을 세웠다. 하지만 추위는 옷 안으로 파고들었다.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이 더 안전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갔다. 침대에 앉았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창백했다. 마치 유령 같았다. 그녀는 USB를 포트에 꽂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쿵쿵 울렸다. USB가 인식되었다. 폴더가 하나 나타났다. 이름은 진실이었다. 지우는 마우스를 그 위에 올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클릭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아야 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했다. 폴더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있었다. 문서 파일들, 사진들, 그리고 영상 파일 하나. 지우는 첫 번째 문서를 열었다. 그것은 재무 기록이었다. 박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 지우는 숨을 멈췄다. 금액이 어마어마했다. 수백억 원, 아니 수천억 원. 그녀는 계속 스크롤했다.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한 기록들이 있었다. 정치인들에게, 고위 공무원들에게, 그리고 서준의 이름이 보였다. 최서준. 지우의 심장이 멈췄다. 아니야. 그녀는 속삭였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서준은 박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는 회사의 변호사였다.
그리고 민준 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아니, 가장 친한 친구인 척했던. 지우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사진이었다. 서준이 누군가와 만나는 사진. 어두운 곳에서 상대방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주고받는 것은 분명했다. 돈 뭉치, 그리고 서류 봉투. 지우의 손이 떨렸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서 땀이 났다. 그녀는 다음 사진을 열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을. 증거는 계속 쌓여갔다. 서준의 범죄 증거, 횡령, 뇌물 공여, 배임, 그리고 마지막 문서를 열었다. 그것은 이메일 기록이었다. 서준과 누군가 사이의 대화. 날짜는 한 달 전이었다. 민준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위험해. 어떻게 할 거야? 제거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지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제거.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제거해야 해. 서준이 민준 오빠를 죽인 거였다. 아니, 죽이라고 지시한 거였다. 지우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비틀거렸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녀는 침대 모서리를 잡았다. 숨을 쉬려고 애썼다. 하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질식할 것 같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계속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영상 파일이 아직 남아 있었다. 지우는 그것을 클릭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실패했다. 3번째 시도에서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 민준이 나타났다. 그는 어딘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우야. 민준이 말했다. 녹음된 목소리였지만 지우는 소름이 돋았다.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아마 이미 죽었을 거야. 지우는 입을 막았다.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미안해. 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민준이 계속했다.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이 증거들을 누군가에게 넘겨야 했고 너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영상이 잠시 멈췄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서준이를 믿지 마. 그는 배신자야.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회사의 돈을 횡령했어. 그리고 나를 제거하려고 해.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알아버렸거든. 지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이 USB를 경찰에 넘겨. 강태윤 형사에게. 그 사람만 믿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들 매수당했을지도 몰라. 민준이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지우야, 조심해. 서준이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희생시킬 수 있어. 심지어 너까지도.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졌다. 얼굴을 베개에 묻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우는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더 세게, 더 급하게. 지우야, 나야, 서준이야. 문 열어줘. 지우는 숨을 죽였다. 서준이었다. 그가 왔다. 그녀의 아파트로. 한밤중에. 지우야, 안에 있는 거 아는 거 알아. 제발 문 열어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우는 USB를 움켜쥐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다. 침대 밑으로. 어둠 속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세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멈췄다. 침묵이 흘렀다. 너무나 긴 침묵. 그리고 지우는 들었다. 열쇠 소리를. 누군가 그녀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준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지우는 침대 밑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어둠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것은 충분한 보호가 되지 못했다.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준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지우의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그녀는 서준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입을 손으로 막았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지우야. 서준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나 부드러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가 살인을 지시하지 않은 것처럼. 숨지 마. 나 너한테 해칠 생각 없어. 그냥 얘기하고 싶을 뿐이야. 거짓말. 지우는 속으로 외쳤다. 그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다. 그가 민준 오빠에게 했던 모든 약속들, 우정, 충성,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서준은 각 방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닫히는 소리. 그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이 일에 익숙한 것처럼. 지우는 USB를 더 꽉 쥐었다. 그것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다. 하지만 그녀는 놓을 수 없었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였다. 민준 오빠의 목숨을 앗아간 진실.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서준이 그녀의 방문 앞에 섰다. 지우는 그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멈췄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문이 천천히 떴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울렸다. 서준의 발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구두였다. 반질반질하게 닦여진. 지우는 그 구두를 응시했다. 그것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면 어쩌지?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지우야, 나 알아. 네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서준이 말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민준이가 너한테 줬지? 죽기 전에.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세게 깨물어서 피가 났다. 철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 서준이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거기 있는 건 다 조작된 거야. 민준이가 날 모함하려고 만든 거라고. 거짓말. 또 거짓말. 지우는 영상 속 민준 오빠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지친 눈빛, 그의 떨리는 손.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서준이 옷장을 열었다. 옷걸이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갑옷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다. 지우는 그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는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었다. 젠장. 서준이 중얼거렸다. 그는 옷장 문을 세게 닫았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어디 있는 거야? 지우는 자신의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았다. 다른 손으로는 USB를 꽉 쥐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다. 서준이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었다. 하나씩. 안에 물건들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펜이 굴러다녔다. 그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다. 지우야, 제발. 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다. 부드러워졌다. 간청하는 톤이었다. 나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야. 다 오해라고. 오해? 이메일은 오해가 아니었다. 사진들도 오해가 아니었다. 민준 오빠의 영상도 오해가 아니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속지 않을 것이다. 서준이 침대 쪽으로 걸어왔다. 지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그의 발이 침대 바로 앞에 멈췄다. 그는 침대 위를 확인하고 있었다. 베개를 들어 올렸다. 이불을 뒤집었다. 매트리스를 두드렸다. 그리고 그가 무릎을 꿇었다. 지우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는 침대 밑을 보려고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깊숙이 안으로 파고들었다. 벽에 등을 바짝 붙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공간이 너무 좁았다. 그녀는 보일 것이다. 서준의 얼굴이 침대 밑으로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지우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지우는 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더 이상 부드러움은 없었다. 더 이상 친절함도 없었다. 오직 냉혹함만이 있었다. 찾았다. 서준이 속삭였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 반대편으로 기어나갔다. 그녀는 방문을 향해 달렸다. 서준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턱이 바닥에 부딪혔다 하였다. 입안이 피로 가득 찼다. USB 내놔. 서준이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다.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싫어! 지우가 외쳤다. 그녀는 발로 서준을 찼다. 그의 손이 그녀의 발목에서 풀렸다. 지우는 일어나 달렸다. 복도로, 거실로, 현관문으로. 서준이 그녀를 쫓아왔다. 그의 발소리가 그녀 뒤에서 울렸다. 빠르고 무거웠다. 지우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서준이 문을 잠가버린 것이었다. 안 돼. 지우는 울먹였다. 그녀는 손잡이를 흔들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서준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는 그녀를 뒤로 돌렸다. 벽에 밀어붙였다. 지우는 그의 얼굴을 봤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단호했다. USB. 그가 손을 내밀었다. 지금 당장.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 줘. 절대로.
서준의 손이 그녀의 목으로 갔다. 천천히 조여왔다.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공기가 차단되었다. 그녀의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시야가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준이 말했다. USB 어디 있어?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붙잡고 떼어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는 너무 강했다. 지우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찼다. 문이 활짝 열렸다. 강태훈 형사가 총을 들고 들어왔다. 손 들어! 형사가 소리쳤다. 최서준, 박지우에게서 떨어져. 서준이 지우를 놓았다. 지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기침을 했다. 공기를 들이마셨다. 목이 타는 것 같았다. 서준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비웃는 미소였다. 형사님, 서준이 말했다.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강태훈 형사는 총을 서준에게 겨눈 채 한 발짝씩 다가왔다. 그의 친히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서준은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지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서준, 당신을 박민준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태윤이 말했다. 그는 수갑을 꺼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님, 서준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정말로 그러실 겁니까? 증거도 없이? 증거는 있습니다. 강태윤이 대답했다. 박지우 씨가 가지고 있는 USB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서준의 눈빛이 지우에게로 향했다. 그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다. 지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뭔가 이상했다. 왜 그가 저렇게 자신만만한 거지? USB요? 서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 USB 말입니까? 형사님, 혹시 그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강태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우야. 서준이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USB 줘봐. 형사님께 보여드려. 지우는 망설였다. 손이 주머니로 갔다. USB를 만졌다. 그것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강태윤에게 건넸다. 형사는 USB를 받아들고 지우의 노트북을 가리켰다.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윤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졌다. 폴더가 나타났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뭡니까?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 당황함이 묻어났다. 지우는 화면을 봤다.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폴더는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문서도 사진도 영상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아니야. 지우는 속삭였다. 이건 아니야. 분명히 있었어. 파일들이 있었다고. 파일들이요? 서준이 비웃었다. 무슨 파일들 말입니까? 형사님, 보시다시피 이 USB는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야. 지우가 소리쳤다. 그녀는 노트북으로 달려갔다. 폴더를 다시 열었다.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비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어떻게 된 거야? 지우는 울먹였다. 분명히 있었는데. 민준 오빠의 영상도 있었고 문서들도 사진들도. 지우야. 서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마치 아픈 사람을 대하듯이. 너 많이 힘들었구나. 민준이 오빠 죽음이 너무 충격이었나 봐. 환상을 본 거야. 환상이 아니야. 지우가 외쳤다.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봤어. 다 봤다고. 강태윤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박지우 씨, 진정하세요. 우리 병원에 가서. 아니야. 지우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미친 게 아니야. 파일들이 분명히 있었어. 서준 오빠가 뭔가를 한 거야. 삭제한 거라고. 삭제요? 서준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내가 어떻게 삭제합니까? 나는 당신 노트북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지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옳았다. 그는 노트북을 만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파일들이 사라진 거지?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형사님, 서준이 강태윤을 향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여자가 나를 무고한 겁니다. 나는 피해자예요. 잠깐만요. 강태윤이 말했다. 그는 뭔가 생각하는 듯했다. 최서준 씨, 당신은 어떻게 박지우 씨의 집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서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회복했다. 민준이가 준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우가 위험에 처하면 내가 도와주라고요. 그렇습니까? 강태윤의 눈이 좁아졌다.
하지만 당신이 들어온 방식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몰래 들어왔고 박지우 씨를 위협했습니다. 위협이요? 서준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냥 대화를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지우가 오해를 한 거예요. 지우는 자신의 목을 만졌다. 서준이 목을 조른 자국이 있었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아팠다. 이게 오해예요? 지우가 물었다. 목을 가리키며. 당신이 날 죽이려고 했잖아. 죽이려고요? 서준이 웃었다. 형사님, 제가 정말로 그녀를 죽이려 했다면 형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였겠죠. 나는 그냥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너무 흥분해서 자해할까봐 걱정됐거든요. 강태윤은 서준과 지우를 번갈아 봤다. 그의 얼굴에서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다.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박지우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정신과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우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강태윤의 눈을 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믿음이 없었다. 동정만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었다. 미친 여자를. 형사님, 지우는 간신히 말했다.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진실이요? 서준이 끼어들었다. 형사님,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박지우 씨는 몇 년 전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준이 오빠도 많이 걱정했었죠.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대학교 시절 그녀는 힘든 시기를 보냈다. 심리 상담을 받았고 약물 치료도 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건가?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서준이 말했다. 지우를 좀 도와주세요.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해주세요. 트라우마가 심한 것 같습니다.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총을 내렸다. 다시 홀스터에 넣었다. 지우는 그 순간을 봤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박지우 씨, 강태윤이 말했다.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좀 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아. 병원 갈 필요 없어. 지우야. 서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나한테 다가오지 마. 지우가 소리쳤다. 당신은 살인자야. 민준 오빠를 죽인 살인자라고. 침묵이 흘렀다. 강태윤과 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다. 미친 여자를 보는 연민. 지우는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왜 아무도 날 믿지 않는 거야? 그녀는 흐느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서준이 무릎을 꿇고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부드럽게, 다정하게. 지우는 그의 손길이 역겨웠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지쳐서 저항할 수 없었다. 괜찮아, 지우야. 서준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위로하는 듯했다. 하지만 지우만 들을 수 있는 그의 진짜 목소리는 달랐다. 이제 끝났어. 넌 이겼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항상 한 수 앞서 있어. 지우는 그의 얼굴을 봤다. 그는 웃고 있었다. 형사가 볼 수 없는 각도에서. 승리의 미소였다. 지우는 깨달았다. 그가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라는 것을. USB의 파일들을 삭제한 것도, 그녀를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완벽하게 그의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지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파고들어 두통을 일으켰다. 아니면 진통제 때문일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강태윤 형사는 그녀를 정신과 병동에 데려왔다. 관찰을 위해서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 그것이 그들의 진단이었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약들이 작은 종이컵에 담겨 있었다. 박지우 씨,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호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싫어요. 지우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거 안 먹을 거예요.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의사 선생님 지시예요. 나는 미치지 않았어요. 지우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약이 필요 없다고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지우는 간호사를 봤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우를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지우는 혼자였다. 완전히 혼자. 알았어요. 지우가 마침내 말했다. 먹을게요. 그녀는 약을 받아 입에 넣었다. 물을 마셨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간호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우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었다. 토했다. 약이 병이 안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물을 내렸다. 입을 헹궜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그녀는 끔찍해 보였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머리카락은 엉망이었다. 목에는 서준이 남긴 자국이 여전히 선명했다. 멍이 들어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었다. 나는 미치지 않았어.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 하지만 거울 속 그녀는 확신에 차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두려워 보였다. 절망적이었다. 지우는 침대로 돌아왔다. 누웠다. 눈을 감았다. 민준 오빠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마지막 말들. 조심해. 그들이 너를. 그는 그녀에게 경고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충분히 조심하지 못했다. USB 파일들이 어떻게 사라진 걸까? 지우는 계속 그 질문을 곱씹었다. 서준은 노트북을 만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격으로? 혹시 USB에 자동 삭제 프로그램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지우의 눈이 번쩍 떠졌다. 그녀는 뭔가를 깨달았다. USB, 그녀가 서준에게 준 USB. 혹시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던 걸까? 혹시 서준이 바꿔치기를 한 걸까? 하지만 어떻게? 언제? 지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병원에서. 서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을 때. 그 짧은 순간. 그때 그가 뭔가를 한 걸까? 젠장. 지우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너무 순진했다. 너무 방심했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의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박지우 씨? 그가 물었다. 누구세요? 지우가 경계하며 물었다. 제 이름은 한재민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다. 변호사예요. 지우는 명함을 받았다. 한재민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봤다. 왜 여기 오신 거죠? 박민준 씨가 저를 고용했습니다. 한재민이 설명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가 죽으면 당신을 보호하라고요. 지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민준 오빠가요? 네. 한재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미리 지시를 남겼죠. 봉인된 편지 형태로요. 그가 죽으면 그 편지를 열고 당신을 찾으라고요.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편지가 뭐라고 했어요? 한재민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그것을 지우에게 건넸다. 당신이 직접 읽어보세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민준 오빠의 필체였다.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우에게. 그녀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읽기 시작했다. 지우야,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미안해. 너를 혼자 남겨둬서.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서준이를 조심해. 그는 위험한 사람이야. 나는 그가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았어. 그리고 그것을 USB에 저장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그가 그 USB를 파괴하려 할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백업을 만들었어. 모든 파일의 복사본을. 그리고 그것을 안전한 곳에 숨겼어. 한재민 변호사가 그 위치를 알고 있어. 그를 믿어. 그는 내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우야, 제발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사랑해. 오빠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민준 오빠는 모든 것을 계획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서준이 배신할 거라는 것을. 증거를 파괴하려 할 거라는 것을. 백업이 어디 있어요? 지우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한재민은 미소를 지었다. 안전금고에 있습니다. 은행에. 그리고 저만 접근할 수 있죠. 가져올 수 있어요? 지우가 물었다. 지금 당장? 물론이죠. 한재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을 여기서 빼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지우가 물었다. 나는 정신과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제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한재민이 말했다. 법적으로요. 당신은 자발적으로 입원한 게 아니니까요. 강제 입원도 아니고요. 그냥 관찰 중일 뿐이죠. 당신은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습니다. 지우는 그를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한재민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제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퇴원 요청서예요. 서명만 하면 됩니다. 지우는 망설였다. 이것이 함정일까? 혹시 한재민도 서준의 사람일까? 하지만 민준 오빠의 편지, 그의 필체, 그것은 가짜일 수 없었다. 알겠어요. 지우가 말했다. 서명할게요. 한재민은 서류를 꺼냈다. 펜을 건넸다.
지우는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좋아요. 한재민이 서류를 챙겼다. 이제 가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요? 지우가 물었다. 서준이 당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한재민이 설명했다. 그는 당신이 여기에 갇혀 있기를 원하죠. 하지만 일단 당신이 나가면, 그리고 백업 파일을 공개하면 그는 끝입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이 피어올랐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병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들이 쳐다봤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 한재민이 서류를 보여주자 그들은 비켜섰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려갔다. 1층. 문이 열렸다. 로비가 보였다. 출구가 저 멀리 보였다. 자유가. 하지만 출구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지우는 멈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준이었다. 그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그의 뒤에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선글라스를 낀 서준이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어디 가시나요, 지우야? 그가 물었다. 파티는 이제 시작인데. 지우는 서준과 그의 부하들을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로비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형광등 불빛이 서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 한재민 변호사님, 서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다. 오랜만이네요. 민준이 형님께서 당신을 고용하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한재민은 지우 앞으로 한 발짝 나섰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다. 최서준 씨, 비키세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퇴원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요? 서준이 웃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박지우 씨는 아직 정신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혼자 돌아다니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건 당신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재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앞으로 나섰다. 지우와 한재민을 둘러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서준이 말했다. 백업 파일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한재민이 대답했다. 무슨 파일 말씀이신지. 서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듯했다. 그는 손가락을 튕겼다. 부하 중 한 명이 한재민에게 다가갔다. 그의 서류 가방을 낚아챘다. 한재민이 저항하려 했지만 다른 부하가 그를 붙잡았다. 놔. 한재민이 소리쳤다. 부하는 서류 가방을 서준에게 건넸다. 서준은 그것을 열었다. 서류들을 뒤졌다. 찾고 있었다. 은행 금고 열쇠를. 하지만 그것은 없었다. 어디 있어? 서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한재민이 대답했다. 당신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요. 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서류 가방을 바닥에 던졌다.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 이봐요, 최서준 씨. 로비 데스크에 있던 보안 요원이 다가왔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 서준은 보안 요원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보안 요원은 주춤하며 멈췄다.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서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우야. 서준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현명한 선택을 해. 나한테 협력하면 너를 해치지 않을게. 약속해. 당신의 약속 따윈 믿지 않아. 지우가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민준 오빠를 죽였어.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다고? 서준이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내가 언제? 증거가 있어? 목에 있는 이 멍이 증거야. 지우가 목을 가리켰다. 그건 네가 자해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서준이 비웃었다. 정신병 환자가 자주 하는 행동이니까.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모든 걸 준비했었다. 모든 가능성을. 그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셨네요, 최서준 씨. 한재민이 말했다. 뭔데요? 서준이 물었다. 박민준 씨는 당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한재민이 설명했다. 그래서 백업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를 언론사에도 보냈습니다. 시한부로요.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야? 만약 제가 24시간마다 취소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주요 언론사에 전송됩니다. 한재민이 설명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불상사를 당하면 뭐 짐작하시겠죠? 서준의 턱이 경련했다. 그는 분노로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한재민의 말이 허세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서준이 위협했다. 나는 반드시 그 파일들을 파괴할 거야. 그래 보세요. 한재민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모든 게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서준은 지우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그리고 뭔가 다른 것도. 후회 아니면 집착. 지우는 판단할 수 없었다. 가자. 서준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들은 물러섰다. 서준은 돌아서 나갔다. 그의 부하들이 뒤따랐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다.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한재민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괜찮습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전혀 괜찮지 않아요. 방금 말한 게 정말이에요. 언론사에 파일을 보냈다는 게. 한재민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허세였습니다. 지우는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다. 뭐라고요? 하지만 서준은 그걸 몰라요. 한재민이 설명했다. 그리고 그가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파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엔요? 지우가 물었다. 경찰에 넘깁니다. 한재민이 대답했다. 강태윤 형사에게. 민준 씨가 그 사람만 믿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병원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지우는 몸을 움츠렸다. 병원 가운만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재민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에게 입혀줬다. 추우시죠? 제 차로 갑시다. 그들은 주차장으로 갔다. 한재민의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그는 차 문을 열었다. 지우가 타려는 순간 총소리가 울렸다. 한재민이 비틀거렸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한 변호사님, 지우가 소리쳤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를 붙잡았다. 가요. 한재민이 힘겹게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지우에게 건넸다. 은행 35호 금고 가요. 안 돼요. 당신도 같이 가야 해요. 지우가 울먹였다. 안 돼요. 한재민이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없어요. 가요. 빨리. 또 다른 총소리가 울렸다. 지우 옆에 차 유리창이 깨졌다. 누군가 그들을 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저격수. 지우는 열쇠를 움켜쥐었다. 한재민을 내려다봤다. 그는 그녀에게 가라고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지우는 눈물을 닦았다. 일어섰다. 차에 탔다. 시동을 걸었다. 엑셀을 밟았다. 차가 급발진했다. 뒤에서 총소리가 계속 울렸다. 유리창이 깨졌다.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달렸다. 백미러로 한재민을 봤다. 그는 바닥에 누워터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그녀는 계속 운전했다. 은행. 그녀는 은행에 가야 했다. 3세기 모호 금고.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었다. 민준 오빠가 남긴 마지막 희망이. 그녀는 악셀을 더 밟았다. 차가 더 빨리 달렸다. 밤의 거리를 가르며 어둠 속으로 진실을 향해.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서준이 이미 은행에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지우는 은행 앞에 차를 세웠다. 엔진을 껐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진정하려고 했었지만 소용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은행은 이미 문을 닫았다. 밤 10시였다. 하지만 한재민이 말했었다. 24시간 금고 접근이 가능하다고. 특별 회원용 입구가 따로 있다고. 지우는 차에서 내렸다. 건물 옆면으로 갔다. 작은 문이 보였다. 카드 리더기가 있었다. 지우는 한재민이 준 열쇠를 봤다. 그것은 일반 열쇠가 아니었다. 카드 키였다. 그녀는 그것을 리더기에 갖다 댔다. 빨간불이 깜빡이더니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문이 열렸다. 안은 조용했다. 너무나 조용했다. 지우의 발소리만이 복돼 울려 퍼졌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불안정한 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다. 지우는 35호를 찾았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31, 32, 3기세모 3. 그녀의 등골에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3고식사 4, 3보삼 50. 도착했다. 금고 문 앞에 섰다. 또 다른 카드 리더기가 있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기. 지우는 멈췄다. 비밀번호. 한재민은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았다. 젠장. 지우는 중얼거렸다. 뭘까? 민준 오빠가 설정한 비밀번호. 그것은 뭘까? 지우는 생각했다. 민준 오빠의 생일? 아니면 그녀의 생일? 아니면
그들 엄마의 기일, 지우는 엄마의 기일을 입력했다. 03304. 삐소리가 났다. 틀렸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2번 더 틀리면 경보가 울릴 것이다. 지우는 다시 생각했다. 민준 오빠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 그것은 뭘까? 가족. 그는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지우를 혼자 키웠다. 그녀의 생일을 챙겼다. 그녀의 졸업식에 왔다. 그녀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지우는 눈물이 났다. 그녀는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다. 11-27 11월 27일 딸각 소리가 났다. 금고 문이 열렸다. 오빠. 지우는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금고 안은 작았다. 하나의 상자만 있었다. 검은색 금속 상자. 지우는 그것을 꺼냈다. 무거웠다.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USB가 여러 개 있었다. 그리고 서류 봉투. 지우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했다. 재무기록, 사진, 이메일 출력본.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다. 서준의 범죄 증거. 지우는 USB 하나를 꺼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최종 증거, 영상. 그녀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머지도 챙겼다. 상자를 닫았다. 들고 나왔다. 복도로 나왔다. 그 순간 불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그녀를 덮쳤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무슨 일이지? 발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의 발소리. 복도 끝에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벽에 등을 붙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거기서 목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 서준이었다. 도망칠 수 없어, 지우야. 손전등 불빛이 켜졌다. 지우를 비췄다. 그녀는 눈을 가렸다. 너무 밝았다. 서준이 다가왔다. 그의 부하들과 함께. 상자 내놔. 서준이 손을 내밀었다. 싫어. 지우가 상자를 가슴에 안았다. 이건 민준 오빠의 것이야. 당신한테 줄 수 없어. 민준이의 것? 서준이 비웃었다. 민준이는 죽었어. 죽은 사람의 것은 아무 의미 없어. 의미 있어. 지우가 소리쳤다. 이게 진실이야. 당신이 살인자라는 증거야. 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이 지우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뒤로 물러났다. 벽에 막혔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마지막 기회야. 서준이 말했다. 자발적으로 줘. 그러면 널 살려줄게. 거짓말. 지우가 대답했다. 당신은 날 죽일 거야. 한재민 변호사처럼. 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 맞아. 어차피 넌 알아버렸으니까. 그는 손을 들었다. 부하 중 한 명이 총을 꺼냈다. 지우를 겨눴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민준 오빠, 미안해. 나는 실패했어. 총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지우는 맞지 않았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서준의 부하였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다. 다리를 부여잡고 있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윤 형사였다. 그는 여러 명의 경찰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총을 들고 있었다. 서준은 당황한 듯했다. 그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를 둘러쌌다. 최서준, 당신을 체포합니다. 강태윤이 말했다. 박민준 살인, 한재민 변호사 살인 미수, 그리고 박지우 살인 미수 혐의로. 증거가 없잖아. 서준이 소리쳤다. 있습니다. 강태윤이 대답했다. 그는 지우를 보았다. 박지우 씨, 괜찮습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상자를 강태윤에게 건넸다. 여기요.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강태윤은 상자를 받았다. 열었다. USB들을 봤다. 서류들을 봤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다. 서준을 향해. 당신은 끝났습니다. 서준은 웃었다. 미친 듯이 웃었다. 끝?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 나는 박그룹의 변호사야.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할 수 있어. 이 정도 증거로는 나를 감옥에 못 보내. 그럴까요? 강태윤이 말했다. 한재민 변호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중상이지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는 당신이 저격수를 고용했다고 증언할 겁니다.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리고 이 USB들. 강태윤이 계속했다. 여기 당신의 범죄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횡령, 배임, 살인교사. 당신은 끝났어요. 경찰이 서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저항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체포되었다. 서준은 끌려가면서 지우를 봤다.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이건 네 잘못이야, 지우야.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야. 지우가 대답했다. 이건 당신 잘못이야. 당신이 민준 오빠를 죽인 거야. 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끌려갔다. 복도를 지나 어둠 속으로.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모든 긴장이 풀렸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울었다. 오랫동안. 강태윤이 그녀 옆에 앉았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민준 씨도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을 봤다. 민준 오빠가 어디선가 그녀를 보고 있을 것 같았다. 미소 지으며 오빠. 지우는 속삭였다. 다 끝났어. 당신의 원수를 갚았어.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지우를 데려가기 위해. 그녀는 일어섰다. 비틀거렸지만 강태윤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밤하늘이 보였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지우는 그것들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진실은 밝혀졌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민준 오빠는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우도 마침내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지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쳤다고 말할 때 당신이 본 진실을 계속 믿을 수 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침묵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배신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혼자서도 일어서는 힘, 모두가 등을 돌려도 진실을 붙잡는 집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헌신. 지우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바로 진실과 정의를.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